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시간 관리.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기록하고 내 생활에 고정 시간하고요, 유동 시간 파악하는 거, 패턴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하루를 기록하는데 30분씩 잘라서 기록을 해서 그 말인 즉슨 30분마다 기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억을 못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날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차례대로 읊어보세요 했을 때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집중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않고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현재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 매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맡길 수 있는 일, 다른 날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일, 버릴 일, 이거 4가지 구분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지 마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 포커스로 하루를 제대로 했다면 보상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몰아가지고 지금 하루 안에 쓰는 이런 일지 같은 거를 제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후기를 적어주신 분들한테 이거 자료를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단톡방에 적어주셔도 되고 혹은 자기 블로그에 적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 반응을 조금 알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분마다 잘려진 그거고요. 한쪽엔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순위 적는 거 하나.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언제 시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느냐. 그거를 성공시켰느냐 못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집중을 해서 살았는지 오늘을 아니면 시간을 흘려보내고 살았는지가 거기서 바로 나와져요. 증거가 남는 거예요. 기록은요.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를 줘요.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줬는지. 그게 하루 평균치로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계속 보거든요. 이제 평균치를 내거든요. 그 점수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날렸네. 막 이러는 날도 있고요. 저희 이제 제 그 비즈니스 코치가 하는 말 중에 365일 중에 50일만 10점 주면요. 1억은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다고.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대부분의 날이요. 365일 중에요. 대부분의 날은 별로 좋은 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초집중해서 레이저 포커스를 해서 시간 관리를 진짜 잘했다 싶은 날이 50일만 돼도 1억이 벌어진다라는 거. 자연적으로. 왜? 내 집중력이 생산력이라 그랬잖아요. 집중을 했을 때만 생산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해야지만 의식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50일만 되면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날짜가 늘면 늘수록 10억이 벌어지고 100억이 벌어지고 이게 늘어가지는 거죠. 생산력 직결된다는 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시간 관리를 몇 분 단위로 잘라서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0분 나왔습니다. 10분 나왔습니다. 대부분 10분이신가 봐요. 1분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요. 1분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5분이요. 네. 이제 비즈니스 코치가 이제 거의 빌리어네어 넘어가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빌리어네어 이번 연도에 달성을 하는데 이제 그 코칭의 제 코치의 코치가 이제 다 빌리어네어세요. 멀티 빌리어네어인데 그분들이 시간 관리 5분씩 하세요. 나 너의
뭐, 투슬롯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10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스케줄이요, 5분마다 잘려 있어요. 10분, 15분, 30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촘촘하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촘촘하게 짜였을 때 그분들이 한 6시간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6시간의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촘촘하게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얼마 동안 했느냐,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주었느냐, 이게요, 우리 삶의 생산력. 그 말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파워. 사업의 성공. 그것을 내가 원하는 금액. 어쨌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이고 내 가치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해느냐 역시도 그렇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분씩 몰입을 하려면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저는 첫 번째 찾아내셔야 되는 게 언제 내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느냐예요. 그 시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요. 하루에 1년 365일 중에 제가 절대로 쉬지 않는 게 뭐냐면은 새벽 시간. 휴가를 가든 여행을 가든 비행을 하든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하루에 3시간 저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거든요.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 그거는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아요. 제가 휴가를 2주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친구의 뭐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간 김에 우리 몰아서 가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했는데, 2주 동안 하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거는요, 그 아침에 3시간 동안 제가 제 삶을 그리고 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반드시 그 3시간을 확보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365일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6년 이상.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야 맞아요. 약간 예방형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나 스스로한테도 요구하는 그 도전의 게이지가 있잖아요. 살짝 버겁다까지 넣으셔야 돼요. 살짝 버겁다. 너무 버거우면요. 그만 퍼지고요. 아, 나 못해. 배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게 잡으면. 나 못할 것 같아. 안 돼. 이러고서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게이지를 잡을 때요. 내가 좀 버겁다 싶은 정도로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저도 이제 6년 넘게 이거를 해왔잖아요. 이 시간 관리나 레이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쉽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뇌에서 원하는 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만큼은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든 이유가 뇌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고 싶어요. 즐겁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대체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대체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내기가 힘든 거거든요. 진화가 잘못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정말 동감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된 사람들인데 문제는 시스템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게끔 짜여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고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 원하는 성공, 사업적인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대체로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 발자국 더 앞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뇌를 자꾸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쉬어주기도 하고, 영양분도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아들이 하는 말이 신이 사람을 너무 대충 만드셨다고. 아니요, 완벽하게 만들었죠. 시스템을 잘못 넣으신, 소프트웨어를 잘못 넣으신 거야. 완벽하게 제작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를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레이저 포커스 10점 나오는 말, 그 10점이, 그 언제 10점이 되는지를 본인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쵸? 내가 우선순위 5개 잡은 거 있잖아요. 다 끝내야 되고요. 그 말에. 그 우선순위라는 거는 내 삶과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업 등록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정부24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준비한다고 쳐봐요. 그럼 각각의 하나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은 정부24 사업 등록하기예요. 하나인데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 뭐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련된 뭐 계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그 등록 사업 뭐 등록증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적어서 안 됐으면 그 다음 날로 하거나 이틀 후에,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등록을 했는데 3일 후에 이게 나와요, 결과가. 그럼 3일을 기다려야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하면서 하는 거. 강의가 실질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수행하지 않는다는 느낄 때 좌절되거나 리드 해나가기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고 코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에 안 해오거나 형식적으로 해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느낌?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요. 저는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말 돕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지 않는 것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좌절을 한다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내 삶을 살아오면서 바닥을 찍은 적이 항상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정말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저도 완전히 방향을 잃어봤던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삶이 됐든 사업이 됐을 때, 원상복귀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거고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도와드리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건 역시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 그것까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돕고 싶지 않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에는 절대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 안 되는데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얼마나 진짜 변하고 싶으냐. 말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근데 마음도 돼. 행동은 잘 안 돼. 그러면 계속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죠. 이런 방법 있어요. 써보세요. 이런 방법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세요. 이거 안 되나요? 그럼 이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해본 게 한 10몇 가지가 되거든요.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봤기 때문에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해본 방법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돕지 않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부러라도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생각이나 이런 거 안 하고요. 습관 중에 하나가 알람 울리기 전에 지금은 이제 일어나는데 좀 늦게 잔 경우에는 알람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발딱 일어나요. 발딱 일어나서 바로 제가 해야 될 일 시작을 해요. 이게 결국은 제가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수십 번을 연습을 하면서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커피 그 전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게. 그러면 버튼을 눌러요. 이것도 이제 다이얼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하루 시작이 돼요. 첫 번째 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고요.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서 커피가 준비되면 바로 이제 제가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 안 봐요. 오전에 일어났을 때 제가 집중이 되는 게 5시부터 8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가 지금은 유치원을 안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시간대고 아니면 이게 좀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8시까지는요. 핸드폰 절대 안 봅니다. 저. 그리고 오후에 제가 일하는 동안에 다 무음으로 꺼놔요. 일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짬짬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만 조금 들여다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뛰어요. 운동해요. 운동하거나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걷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그리고 숨쉬기 합니다. 또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잡생각이라고 저는 몰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 안 되는 생각은 다 잡생각. 그래서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써봤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당 팔굽혀펴기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몸이 돼서 나 팔굽혀펴기 하기 싫어서 이 생각 안 해야겠다. 이게 좀 고통하고 연결이 되니까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바로 바꿔요. 바로 바꾼다는 얘기가 행동으로 하니까 되게 빨리 바뀌더라고요. 독서 노트요. 저는요. 독서 노트가 아니라 독서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첫 장부터 끝까지 앞에 날개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다 넘겨봐요. 이거를 한 2번 정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목차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들어간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정리하면서 해요. 범주화하면서. 엑스마인드에 저는 그 독서 정리를 하거든요. 목차. 첫 번째 챕터 1 넣고 그리고 나서 뭐 목차 1 한 줄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남겨놓고 싶은 거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읽어요, 저는. 그리고 딱 한 번 봅니다. 그 책은 한 번을 보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 정리한 거를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저만의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서 후에 제가 남겨놓는 게 요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 그리고 내 생각. 이렇게 남겨요. 5초에 멜이 얘기한 게 그거죠. 5초의 법칙. 5, 4, 3, 2, 1, 땡 하고 일어나는 거. 폰부터 보시지 마세요, 아침에. 굉장히 이거 되게 나쁜 습관이거든요. 뭐, 전자책을 핸드폰으로 본다. 그게 아니면요. 네, 폰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안 보는 연습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사실은 폰 때문에 많이 뺏기거든요. 나투두 리스트 작성하시고 아침에 핸드폰 안 보시기 실천하고 계신다고? 네, 잡생각은요, 사실은 그 자리를 뜨는 거. 행동으로 뭔가 딴 거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눈 감고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는 몸으로 하는 게 제일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30분씩 기록해 보시면요. 핸드폰에 저희가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지? 내가 당장 답변 안 보내도요. 누구 죽지 않고요. 누가 당장 답변 안 해도요.
속이 끓더라도 내 삶을 관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남의 삶 관리해 주시기 전에 내 삶 먼저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남도 도와줘요. 내가 내 거를 이루지 못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저의 핵심 가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개인적인 핵심 가치가 있고, 또 사업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달라요. 두 개가. 개인적으로는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가족이냐, 항상 편이 돼줄 수 있는 가족. 든든한 지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물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형의 가치인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것에 그 차별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내가 정의하는 가족이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앞쪽에. 그래서 저는 제 가족한테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거. 그래서 난 네 편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함.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거.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틀리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함. 이건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게 가장 커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올바른 행동들을 위해서 하자. 그게 되게 저 개인적인 거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건강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워낙 건강했고 또 워낙 그랬는데 가족, 그러니까 특히 남편이 좀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요새 테스트 받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아픈 이게 조금 그 단계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건강이 이제 먼저 앞으로 올라왔는데 요새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즈니스는 또 달라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의미 있는 삶을 사시면서 경제적인 자유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을 저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역시나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사실 가장. 그리고 뭐 예전에는 제 개인적인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거, 도전적인 거 이게 있었는데 그거를 밑으로 하고 이제 건강이 위로 올라오게 된 거. 그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고요. 그렇다고 뭐 열정이나 도전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 가치와 사업의 가치 이게 이제 세 개씩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가치. 그래서 또 사업을 하면서의 그 가치. 또 이제 굉장히 좀 두 가지가 틀립니다. 나눠져서. 그리고 제 아침은 10분에서 20분 스트레칭이었는데 재미를 못 느껴서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재미가 빠지면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으로 이렇게 채운다면은 좀 뭔가 다른 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스트레칭을 10분, 20분 안 하셔도 10초, 20초 하셔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낫죠. 하다못해 기지개표 일어나서 기지개표기도 스트레칭 중에 하나잖아요. 침대에서도 하실 수 있고. 하고 나서 내가 그 루틴이라는 말이 내 머리에 레이저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신호예요. 루틴의 첫 번째는요. 내가 자 준비 시작 2단계를 해주는 특별한 리추얼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커피 그 머신에 자동으로 지가 먼저 할 수 있게끔 그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 커피 머신 자체를 똑딱하는 눌리는 순간 제가 제 전체 몸에 정신에 이 몸에 자 준비 시작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추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주문 같은 거예요. 그걸 똑딱 누르는 순간 그날은 내가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너는 네 삶과 그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풋일 수도 있고 아웃풋일 수도 있어요. 글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달에 지정해 놓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계된 것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시작하고 딱 누르는 시간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인 거예요. 나한테. 루틴의 시작의 첫 번째는 무조건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불을 켜는 것처럼 나한테 알려주는 거. 그러면서 신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몸이요. 알았어.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십 번 반복을 하시면 이게 습관이 돼요. 박혀요. 그래서 그 커피 머신을 못 누르면은 되게 허전한 거 있잖아요. 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제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커피 머신이 없다 그러면 제가 뭐를 하냐면요. 커피를 사놔요. 집에. 만들 수가 없다 스스로. 예를 들어 뭐 호텔인데 새벽에 그렇게 안 해준다 준비를. 그러면은 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러면은 그게 방에 만약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그게 커피 머신이 없다거나 혹은 뭐가 없다 그러면은 그 전날에 커피를 하다못해 이렇게 하나를 사놔요. 그리고서 그걸 흔들어요. 그러면서 자 시작 이러면서 커피와 함께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휴가를 계획할 때요. 어떤 것이? 쉼이요. 가족과의 시간. 쉬기.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휴가를 가서 쉼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게 쉼이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되돌아본다 그래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흘려보내는 거. 그러면서 이때는 이만큼 이렇게 됐지. 맞아. 뒤돌아보기 하면서 제가 이제 쓰는 다이어리가 플래너가 있는데 이 플래너를 한 장씩 다 넘겨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되돌아보기 같은 거죠.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 남편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아들하고도 더 재밌게 놀고 뭐 하고 놀까 고민하고 뭐를 해야 더 재밌을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여행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휴가가 사실은 여행이거든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가족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갖고 많이 놀고 그리고 대화 많이 하고 못했던 이야기들. 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 밥 안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 먹기?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은 그거죠. 휴식인데 지나는 거를 돌아보는 게 사실 저는 휴식의 의미가 커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비운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 거를 보면서 비워요. 그랬지, 내가 이런 걸 했었지, 맞아. 이러면서 보내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앞이 내가 이제는 뭐를 해야겠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확실해져요. 좀 더. 내 거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확실해져요. 앞이. 내가 이거는 잘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비하나 자기 비판이 아니라요. 그 하루를 마쳤을 때랑 똑같거든요.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날을. 이때는 좀 잘했구나. 이거는 좀 못했네. 이거 좀 분발해야지. 이러다간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나면은 한 번을 쑥 훑잖아요. 기록을 보고. 그럼 그 다음 날을 계획을 할 때 저는 하루 전날에 계획을 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자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확신이 든 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거는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신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녁에 못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해야 될 우선순위 정하기. 근데 보통은 저는 그거를 그 전날에 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그걸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바꿨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하나 중에 이제 빠른 성장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획 잡는 거를 훨씬 전에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은 그 전날에 이제 넣고요. 근데 그거는 그 전날에 됐던 거는 일주일간의 기획이 있고요. 그죠? 일주일 안에 이거만큼은 덩이로 끝내야 되는 게 있고, 한 달 안에는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개월째는 이게 있고, 1년 안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게 있겠다. 이 목표가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플랜도 똑같아요.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3년, 뭐 5년 이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추가적인 거고요. 1년 계획을 세울 때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역시 삶을 계획하는 거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1년을 계획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 3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90일 무엇을 할 것이냐 짜는 거.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록이 정말 강력한 기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기록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한다는 거는 되돌아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다못해 한 주가 끝났을 때 내가 적어놓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5개가 있었고 하루를 마칠 때 하는 대답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배운 게 무엇인지 하나. 두 번째, 우선순위 5개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시작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그날에 대해서. 저 이거 꼭 해야 하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째는 그 밑에 것만 읽어요. 대답과 점수. 한 달이 되면요. 내가 한 달을 지나쳐 온 게 또 보이겠죠. 그러면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 이달은 좀 진짜 내가 좀 열심히 살았네? 이달은 좀 짜증을 많이 냈던 달들이구나. 예를 들어, 이제 사업 등록을 하면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쌓인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만큼, 저는 자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제 바탕에는요, 사실 개인 가치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온 거, 가족 이전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유거든요. 통제권을 잃었을 때 받는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사업하고 제 삶하고 가장 첫 번째,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요. 가장 키워드라는 게 자유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알아가는 것도 역시나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답니다. 내 기록, 내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깊이 파고들고 그게 기록으로 남겨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